먼저 소정초등학교 김동철과 추모비에 대한 예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의 바로 이 추모비를 세우신 스토리와 경과에 대해서 스피드 나오시면서 동수 선배 37회 동창생입니다. 뒤에 보면 37회가 뭐합니까? 주도적으로 하셨던 우리 이현재 선배님께서 한번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말씀 드리니까 마음이 너무 갑자기다. 사실 이 친구가 저희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순진하고 굉장히 예의 바르고요. 진짜 모범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렵게 대학교를 가고 열심히 다닌 걸로 저는 생각했는데 제가 5.18에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서울서부터 전두환이가 집권 잡았던 걸 알아가지고 5.18이 막 나길래 저는 제가 잠깐 쉬었다 간다고 5월 초에 내려와서 그 설명을 했어요. 우리 파출소 소장님, 우리 중등고 소장님. 그래가지고 내가 5.18에 누구고 전두환이 누구고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파출소 소장도 모르고 중등장도 몰랐어요. 근데 설명을 딱 하던데 매일 아침마다 제가 와서 설명을 했는데 5월 28일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똑같이 제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그래요. 소장님. 자네 지금 미친 소리 하고 있네. 큰일 날 사람이구만. 아, 유난치 그래요. 무슨 지났잖구나. 그 생각. 까불랑이야, 이걸 추진한데, 제가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 야당만 쫓아다니면서, 그런, 이만서 있는 야당만 야당을 하고, 제가 이제, 했습니다. 라고 5.18 비디오 사진을 가지고, 우리 선배님들하고, 그때 텔레비도 없고, 비도 이제 보기가 힘들지 않아 싶었어. 손수 갖고 다니면서 각 마을마다 다 상향시켰어요. 정말 그때 당시에 무섭게 판매했는데, 마지막 동네에서 모 친구가 고발을 했어. 그래서 이제 뺏겼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저는 5.18이라는 사실을 정말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비를 먼저 쉴까 상당히 앞전에 이야기했는데, 좀, 주용 가지고 못 오시죠. 근데 저대가 딱 씌워버리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먼저, 나는 제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추모비를? 예, 추모비를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나한테 쉬고 나서 그냥 뭐 쉬어놓고 그 사람도 괜히 안 다쳤는가 어떤가 나보다 또 해주라고 해서 나 못하고 이제 네 친구들이 하면은 내가 도와주마. 근데 그래도 안 된다고 해서 나보다 해야 돼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빈약한 자금으로 이렇게 뭐 좀 절철하게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 친구들이 또 한 친구가 또 하나 있었거든요.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정말 손수 다 제작해서 이렇게 하고 기초 다 터 잡아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그리고 죄송스럽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아무튼 제가 이거 세 번째 왔는데요. 지난번에 오늘 이렇게 깨끗이 좀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지난번에는 마음이 아팠거든요. 예, 그런데 예. 그때 당시에도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랬어요. 방황 많이 하고, 저도 이제 그 과정을 여러 이야기 했는데, 뭐가 제 뜻대로 안 되고, 우리 친구들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이렇게 저 뒤에다 세우면서 제가 김동주에서 기념사업 회장이 돼가지고 아, 예, 예. 제가 그때 좀 참여 여기서 연락해서 좀 늦게 세웠고 근데 그래도 그 6개월을 지원했어요. 그 2,100 비 때문에 그 3개월 그 세운 다음에 세우자고 원래 계획보다 6개월인가? 여름 밤에 이제 12시 비 맞으면서 세웠는데 우리가 많이 양보하고 늦게 세운 건데 여기를 알아서 더 늦게도 세워도 되는데 아니죠. 그거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따라서 했습니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작년에 같은 한국 대학생 불교연합회 전남지부 조선대 불교학생회에 가입하였습니다. 3학년이 되는 1980년 그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군 입대를 미루면서까지 그해 3월 한국 대학생 불교연합회 전남지부장에 취임하여 광주 전남 지역 10여 개 대학의 불교학생회를 돌아다니며 이끌었습니다. 그 시절 불교활동과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며 서울에서 열리는 불교학생회 연대 모임, 각종 시국 강연회, 동학혁명 추모 집회, 4.19 혁명 기념행사를 주도하거나 참여했으며 조선대학교 학원 자율화 추진위원회, 민주투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사람 사는 세상을 앞당기는 활동도 용맹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옷은 단벌 신사처럼 수수하고 단철하였지만 동료들에게는 아낌없이 베풀던 사람이었습니다. 1978년부터 1980년까지 열사가 찍힌 사진들을 분석하면 짙은 밤색의 사파리 형태의 상의가 자주 발견되는데 그는 늘 그 옷이었습니다. 5.18 민주항쟁을 현장 취재했던 미국의 노먼 소프 기자가 2021년 기증한 사진에 김동수 열사의 사망 현장 사진이 역사상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그때도 열사는 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옷에는 조선대학교 교표가 새겨진 단추가 달려 있습니다. 5월 27일 새벽 항쟁을 학살자들이 전남도청을 제압한 후 사망한 시민군의 양쪽 다리를 잡고 함부로 끌고 가는 5.18의 가장 참혹한 비디오 영상물의 주인공이 바로 김동수 열사는 것이 이때 처음 밝혀졌습니다. 그때 입은 옷이 바로 그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사는 비록 단벌로 살았지만 그의 삶은 폭이 넓고 다양했으며 세상을 향해 종횡무진하였습니다. (80년) 광주 지역 부처님 오신 날 동축위원회 집행부 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5월 17일에는 시대의 스승이자 무소유를 설파한 법정 스님을 모시고 부처님 오신 날 기념 사상 강연회의 사회자로 활약했습니다. 이때 그곳을 방문했던 사촌 누나 송형순 씨는 동생 김동수 열사의 목소리가 어쩌면 그렇게 또랑또랑 낭낭했던지 복도에까지 잘 들렸다고 회상했으며 잘 맞지 않는 헐렁한 정장을 빌려 입은 듯 했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예쁜 옷이라도 한 벌 사줄 것을 하며 지금도 가슴 아파하십니다. 5월 18일 새벽에 김동수 열사는 자신이 신군부가 사전에 체포해서 구속해둘 예비 검속자 명단에 오른 것을 파악하고 동료 3명과 함께 목포로 피신하였습니다. 5월 21일 금남로 전남도청 앞에서 공수부대의 조준사격으로 시민들 22명이 학살당했다는 참혹한 소식을 듣고 시민군 버스를 타고 광주로 전남도청으로 홀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은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남몰래한 행동이었습니다. 도청에 들어온 열사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시민군으로 전남도청에서 활동했습니다. 항쟁 지도부 학생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청 앞 경비, 시신수습 등의 시민군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여기 장성 이 마을의 윗집 아랫집으로 함께 살았던 당시 은행에 다니던 강현구 후배는 총을 들고 도청 정문에서 경계를 서고 있던 김동수와 만나 이야기를 나눈 순간을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총을 메고 시민군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했던 강인한 모습의 열사를 5.18 최후의 날 전남도청을 지키다 5월 27일 새벽 4시 30분경 열사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전남 도청 2층에서 계엄군의 총탄이 열사의 몸을 관통한 것이었습니다. 김동수가 쓰러진 곳은 도청 2층 민원실에서는 2명의 시민군이 사망했는데 김동수 열사는 뒤쪽 창문이었고 그의 앞에는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이 발견되었습니다. 항쟁 기간 가장 오랫동안 도청에 머물며 항쟁했던 시민군이었고 도청에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사망 후 망월묘지에 함부로 감회장된 후 1980년 6월 7일 동네 친척이자 당시 서산면 김영대 부면장이 모내기를 하고 있는 논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를 한켠으로 불러 김동수의 사망 소식을 전했고 가족들은 모두 망월동으로 갔습니다. 가족들은 열사가 매장되었다는 봉분만 보았을 뿐 시신조차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묘를 다시 파헤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김병순 씨는 모내기도 해야 하고 시부모님도 모셔야 하기에 묘지에도 가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장남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아들이 혹여 돌아오지 않을까 하여 밤이고 낮이고 노심초사했습니다. 1997년 5월 6일 새로 조성한 국립묘지로 이장할 때 유거를 보고서야 아들의 사망을 마음속에서 인정했다고 가슴 아프게 회고하였습니다. 1989년 2월 조선대학교에서는 열사에게 명예 공학사 학위를 수여하였습니다. 김동수 열사는 1997년 5월에 광주 망월동 5.18 묘지 86번에서 국립 5.18 민주묘지 1무역 2-27로 인장되었습니다. 장성 서산초등학교에서는 열사의 동창들이 주도하여 세운 추모비가 있고 매년 초등학생 후배들과 교직원들이 추모식을 주도하여 추모식을 엄수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불교학생회와 전국의 대학 불교학생회 연합 동문회에서는 1992년 6월 지광 김동수 열사 기념사업회를 창립하였고 조선대학교 민주공원 내에 추모비를 건립하였습니다. 매년 조선대학교 민주평화연구원과 함께 열사의 도달 정신을 계승하는 추모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동수 열사의 삶은 22살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 끝났지만 그의 푸른 기상과 정의로운 역사는 80년 5월에서 오늘로 그리고 영원히 푸르게 이어질 것입니다. 김동수 열사 추모사 장성군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위원회 공동위원장 이규홍입니다. 오늘 김동수 열사 추모 행사에 참석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를 만난 것처럼 또 한편으로는 지인에게 이런 기회를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44년 전 광주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슬프고 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5.18은 불우한 국가 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었습니다. 그해 5월 광주, 우리는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이웃이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이었고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인권과 자유를 억압받지 않는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해 5월 광주 한복판에서 죽음으로 민주주의를 지켰던 이를 추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남 도청 항쟁본부의 학생 수습 대책위원으로 도청을 사수하며 계엄군에게 살해된 시민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직접 입간해 주었으며 대기를 둘러주고 연부를 해 주었던 분. 하지만 1980년 5월 27일 새벽 탱크를 앞세우고 시가지로 진입한 계엄군의 총탄에 의해 짧은 생을 마감하신 김동수 열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김동수 열사는 온갖 죽음과 야만의 상황을 목도하면서 불살생을 첫 계율로 여겨온 불자의 양심을 저버릴 수 없어 마지막까지 싸우다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에서 운명을 달리하였습니다. 불우한 군인들에 의한 폭압에 맞선 열사의 항쟁이 이 나라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진실은 오랜 시간 은폐되고 왜곡되고 탄압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슬퍼른 복대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광주의 불빛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열사의 정신을 이어받은 수많은 이들의 피와 눈물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5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는 열사께서 뿌리신 민주주의의 씨앗을 함께 가꾸고 키워나가겠습니다. 5월의 가치를 훼손하는 모든 행동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김동수 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어린 이규용 회장님. 진모영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네, 밤에 썼던 보고문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화를 만들면서 살고 있지만, 사실, 전남대 법대를 다녔습니다. 네. 원래 이제 해남 사람이고 학교를 중학교까지 해남에서 다니다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광주에 와서 보냈습니다. 저는 전대 법대를 다녔지만은 실제적인 학과는 이제 불교 학생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불교 학생회를 다니면서 김동수 열사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김동수 열사로 하여 또 5.18에 대한 것도 같이 공부했고 지금의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인 그런 살이 뼈가 다 김동수 열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에 처음 이렇게 이제 생가마을에서 하게 되었고 또 굳이 이 내빈 속에도 일일이 모두 다 한 분 한 분씩 했던 이유들은 이곳 장성에서 이제 앞으로 김동수 열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더 왕성하게 해보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름이 호명된 내빈들께서는 앞으로 저와 한 번씩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기쁘게 만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념관이라고 해서 굉장한 것을 상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그 운영 기념사업회 집행부에서 가끔씩 이렇게 열사들의 기념관을 방문하는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 광산구에서는, 구청 대회의실의 이름을 윤상원 홀이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동수 홀은 어디다 둬야 될까? 막 그런 상상을 한 적도 있고, 또 아주 작게 그 천동마을의 옛 집에 기념관을, 방 한 칸짜리 기념관을 운영할 때도 저 방 한 칸짜리 기념관이 부럽다.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어머니도 뵙고 이 마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순간 김동수 열사 그 생가 집 앞에 있는 창고, 작은 창고가 하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대에서 추모제도 하고, 망월동에서도 하고, 또 도청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저 창고를 어떻게 좀 잘 해서 김동수 열사의 여러 가지 사료라든지 자료들을 잘 전시도 하고, 또 전 세계에서 오는 민주주의 순례자들이 더 많이 김동수 열사에 대하여 자세히 들어볼 수 있는, 또 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잘 모릅니다. 저희는 작은 창고에서 상상력을 키웠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이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과 하나하나 의논하면서 건물을 어떻게 할까도 있지만은 그 안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 그런 것들까지 모두 다 같이 의논하면서 천천히 열사 기념관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 행사의 이 뒷부분에는 길놀이와 함께 열사의 생가를 방문하게 되고 또 저희들은 창고에 가보게 될 텐데, 그 창고에는 이상호 화백이 만들어준 김동수 열사도 한 폭이 걸려 있고, 그리고 강병인 선생이 써준 김동수 기념관 글씨 한 장이 그곳에 걸려 있습니다. 그 공간의 밖과 안과 그리고 그 안의 콘텐츠들은 앞으로 힘을 합쳐서 채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시인은 광주로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고 88년부터 광주에 거주하면서 여러 시를 쓰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권의 시집을 펴내며 지속해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민족 시인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멈추어 버린 시계, 지금이라도 골목길 저벅저벅 소리를 내며 걸어 들어올 것만 같은데, 지금이라도 삐그덕 방문을 열며 빙그레 웃으며 걸어 들어올 것만 같은데, 뒷안에서는 어머니 하고 부르며 나타날 것만도 같은데, 아직도 어미 품속에 와락 달려들며 사슴 같은 눈동자를 깜빡일 것만 같은데, 그런 세월이 44년이나 흘렀는데 어머니 눈동자 속에는 세월조차 멈추어 버렸습니다. 세월도 비켜간 어머니의 사랑, 이제 어머니는 기다림을 자식이라 부른답니다. 박쥐나무꽃 그늘 아래서 그 집 뒷안에는 박쥐나무꽃 붉었습니다. 아들은 해마다 돌아오지 않고 해마다 박쥐나무 꽃만 피었다 집니다. 어머니는 길을 잃은 사슴처럼 박쥐나무 꽃그늘 속을 서성거리다 일거리를 찾지 못한 손처럼 싱숭생숭 아직도 해질녘 논두렁길 헤매이고 계십니다. 산등성이 해가 저물어도 돌아오지 못하시고 그 너머너머 해가 되어 어둠 속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입은 띄어쓰며 백비단의 한손매 양손에 갈라지고 18년을 손에 들고 세미정자 품에 품고 가고 강나가야 경고 풍류소리 서울간지 먼 대로 상등 마음대로 가옵소서. 대나만세 피할 수 없는 업이지만 그래도 우리 김동수 여사님 22 꽃같은 나이에 가셨으니 청춘 망대로 가셨으니 맺힌 원과 한은 얼마나 기쁠 것이고 그 한은 하늘을 찌를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스킨십을 하지만 그 맺힌 고를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하늘이 울어서 찾는 대신 마음이 울어 우는 대신 가만히 흘러 이 아기가 돌아가요.
일찍 살피고 마을에서 또 장성군에서 좀 일찍 좀 모셨으면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저하고는 이제 좀 어렸을 때부터 많은 인연을 갖고 있는 우리 박태동 회장님 서울에서 여기까지 행사를 위해서 내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장성의 5.18 문화 재단이 끌고 있는 또 문희태 회장님의 노력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큰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들이 계셨기에 저희들이 정말 지금과 같이 편안함을 지니고 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숭고한 정신들을 후세가 잘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또 우리 어머님이가 모친께서 이렇게 나와 계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김동수 여사님의 정신을 우리 군에서도 잘 이어가고 또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일이 있으면 끝까지 잘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편히 극락으로 가셨으니까 마음 다들 편안히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감사드립니다. 네. 무너진 담도 좀 찍자. 감나무가 많이 자라네. 자, 이 조그만 창고가 여기. 올해 본문회장이 되고 4.19 기념탑을 제가 참배를 했었고요. 오늘 이제 참배를 했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사무총장한테 이 기념사업회가 있다는 걸 알고 제가 방문을 했었고요. 10년 넘는 시간을 좀 회장이 되면서 선생을 했습니다. 우리 후배 선배님들이 이 열사의 이 정신을 이렇게 많이 발전시키고 이렇게 모아주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 이것이 역사관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특히 광주 전남에 계시는 선배님들, 또 전남 이 배불리 전남에도 이렇게 유지 발전시키셔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무국장을 하고 올해까지 추모사업을 하는 게 5년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여러 후배들과 이제 늘
부산에 있는 규봉암이라고 있는 암자가 있어요. 산 너머에 아주 좋은 암자인데 거기서 삼천배하고 아침에 참선하고 겨드랑이에 뭐가 시원한 게 나올 것 같고 폼 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원각사 법당에 체류탄이 터졌다. 뭐하고 있느냐. 그래서 원각사에 내려가 봤더니 그때 문짝이 뜯겨져 있고 그때까지도 막 사과탕이 터진 그런 자국, 그 법당에 있던 5.18 추모법회를 하는 그 순간에 정경들이 법당에 와서 사과탕을 던지고 그때 이제 금강스님이라고 하신 스님이 부상을 입고 그래서 스님들이 단식을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뭐라 하게 되고 그때 5월 27일까지 저희가 그럴 때 처음으로 광주 비디오라고 하는 처음으로 봤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도 같이 그런 교육을 받았고 5.18의 진실을 알지 못했는데 광주 비디오를 그 자리에서 처음 봤고 그 다음부터 김동수 열사가 저희들의 삶에 이제 화두가 됐어요. 김동수 열사가 살고 싶어하는 삶을 나는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게 화두가 되었고 저는 공문이 되었고 이민지법이라고 그런 했던 건데? 저도 21년도부터 수학번인데 사실 열사를 알게 된 게 이 이후였어요. 20년도 이후부터나 열사를 알게 돼서 열사 가신 걸음 하나를 알게 된 이후부터는 상당히 이제 제 인생에서 회의도 많이 들고 그리고 굉장히 겸손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열사가 남겨주신 걸 어떻게 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앞서서 이제 선배님들께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만큼 그 말씀을 정말 실천으로 노력하시면서 열사를 기억하고 우리 이 배불령과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정말 많이 힘쓰셨는데 앞으로 저도 이제 불교 학생이고 동문이고 그리고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열사의 뜻을 잊지 않고 그 잊지 않는다는 말을 증명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열사 이렇게 많은 분들 오늘도 200여 명 오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 한 열사는 우리 가슴속에 계속 살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이고, 잘한다. 아유, 오늘 약속 말하니까 눈에 귀가 확 찌었는데 조선대 총장님이 오셨는데 약속하는 분은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몇 년 만에 그렇게 약속을 많이 했는데 그 녹음을 못했는데 누가 녹음한 사람 믿겠죠? 문홍 우리 민동 국장님은 혹시 기억하실까? 전인가요?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전달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전달이 이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 전달을 저희 그 새 회장이 와서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예. 전달할 거라고 봅니다. 아, 예, 안심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초청이 전에 스탠드 미팅을 했는데요. 저도 반성합니다. 저도 반성하고 역사교육을 17년 5월 교육을 일상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하시대요. 저기 이사학번 두 분이 참석을 하셨거든요. 아, 네? 아, 예. 금년? 예, 예. 금년 입학한 학생? 예, 예. 두 분. 이름이라도 소개해 주세요. 이름이라도. 그 이번에 5.18 광주민주헌대 맞춰서 이렇게 무역을 먼저 방문했었던 이제 이사학번 20살 학우들이 있는데요. 전남대 문준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같이 김동수 열사랑 같은 과인 전자공학부 이사학번 전사문하고 열사를 알아가고 배우겠다고 참석하는 친구들입니다. 아이고. 마음만 있으면 자료가 이제 많이 이제 인수해 됐으니까. 예.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후배 축이 하나잖아요. 조선대하고 이렇게 대불련, 이 대불련 동문회 우리 총동문 회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최승태 회장님의
격리 말씀하고 가겠습니다. 올해 본문회장이 되고 4.19 기념탑을 제가 참배를 했었고요. 오늘 이렇게 이렇게 참배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사무총장할 때 이 기념사업회가 있다는 걸 알고 제가 방문을 했었고요. 10년이 넘는 시간을 좀 회장이 되어서 고생했습니다. 우리 후배 또 선배님들이 이 열사의 이 정신을 이렇게 많이 발전시키고 이렇게 모아주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고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 이것이 역사관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특히 광주 전남에 계시는 선배님들, 또 전남 우리 대불로 전남에도 이렇게 유지 발전시키셔서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본문회장이 되고 4.19 기념탑을 제가 참배를 했었고요. 오늘 이렇게 참배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사무총장할 때 이 기념사업회가 있다는 걸 알고 제가 방문을 했었고요. 10년이 넘는 시간을 좀 회장이 되어서 고생했습니다. 우리 후배 또 선배님들이 이 열사의 이 정신을 이렇게 많이 발전시키고 이렇게 모아주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고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 이것이 역사관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특히 광주 전남에 계시는 선배님들, 또 전남 우리 대불로 전남에도 이렇게 유지 발전시키셔서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공문이 되면 이민지 법이라고. 그런 했단 말이지? 저도 21년도부터 수원 1학번인데 사실 열사를 알게 된 게 이 이후였어요. 20년도 이후부터나 열사를 알게 돼서 열사 가신 걸음 하나를 알게 된 이후부터는 상당히 이제 제 인생에서 회의도 많이 들고 그리고 굉장히 겸손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열사가 남겨주신 걸 어떻게 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앞서서 이제 선배님들께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만큼 그 말씀을 정말 실천으로 노력하시면서 열사를 기억하고 우리 이 대불령과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정말 많이 힘쓰셨는데 앞으로 저도 이제 불교 학생이고 동문이고 그리고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열사의 뜻을 잊지 않고 그 잊지 않는다는 말을 증명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열사 이렇게 많은 분들 오늘도 200여 명 오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 한 열사는 우리 가슴속에 계속 살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유, 오늘 약속 말하니까 눈에 귀가 확 찌었는데 조선대 총장님이 오셨는데 약속하는 분은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몇 년 만에 그렇게 약속을 많이 했는데 그 녹음을 못했는데 이거 녹음한 사람 있겠죠? 문홍 우리 민동 국장님은 혹시 기억하실까? 전인가요?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전달이 어떻게 될까요? 전달이 이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 전달을 저희 그 새 회장이 와서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예. 전달할 거라고 봅니다. 아, 예, 안심입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출퇴근 전에 스탠드 미팅을 했는데요. 거듭 반성합니다. 거듭 반성하고 역사교육을 17월 5월 일상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하시대요. 저기 이사학번 두 분이 참석을 하셨거든요. 아, 네? 아, 예. 금년? 예, 예. 금년 입학한 학생? 예, 예. 두 분. 이름이라도 소개해 주세요. 이름이라도. 그 아니, 이번에 5.18 광주민주헌재 그
맞춰서 이렇게 묘역을 먼저 방문했었던 이제 이사학과 20살 학우들이 있는데요. 전남대 문준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같이 김동수 열사랑 같은 과인 전자공학부 이사학원 전사문하고 열사를 알아가고 배우겠다고 참석하는 친구들입니다. 아이고. 마음만 있으면 자료가 이제 많이 이제 인수해 됐으니까.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후배 축이 하나잖아요. 조선대하고 이렇게 대불련, 이 대불련 동문회 우리 총동문 회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최승태 회장님의 정리 말씀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사무국장을 하고 올해까지 추모 사업을 하는데 5년입니다. 지난 5년 동안 그 여러 후배들과 이제 늘 생각을 했던 부분들은 이겁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김동수 열사를 아는 게 제가 86학번인데 2학년 87년도였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5월달에 이제 데모하고 막 그런 거 싫어가지고 저는 무등산에 있는 규봉암이라고 있는 암자가 있어요. 무등산 한 너머에 좋은 남자인데 거기서 삼천배 하고 아침에 참선하고 저들이랑 이제 뭐가 시원하게 나올 것 같고 폼 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원각사 법당에 체류탄이 터졌다. 오답을 있냐. 그래서 원각사에 내려가 봤더니 그때 문짝이 뜯겨져 있고 그때까지도 막 사과탕이 터진 그런 자국 그 법당에 있던 5.18 추모법회를 하는 그 순간에 정경들이 법당에 와서 사과탄을 던지고 그때 이제 금강스님이라고 하신 스님이 부상을 입고 그래서 스님들이 단식을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데모를 하게 되고 그때 5월 27일까지 저희가 하고 그럴 때 처음으로 광주 비디오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봤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도 같이 그런 교육을 받아서 5.18의 진실을 알지 못했는데 광주 비디오를 그 자리에서 처음 봤고 그 다음부터 김동수 열사가 저희들의 삶의 이제 화두가 됐습니다. 김동수 열사가 살고 싶어하는 삶을 나는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게 화두가 되었고